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7일 오후 8시 17분입니다. 지난 3월, 4월, 5월로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외교가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속도감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미일 정상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가는 외교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를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 미국과 일본 당국은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천하대세를 잘 잃고 하는 외교이므로 순풍을 받은 배처럼 앞으로 순항할 것이라고 봅니다. 천하대세를 타면은 국내의 저항이 있더라도 남북한 좌익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순풍을 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줄을 잘 세웠습니다. 해양문화권, 자유민주 진영으로 대한민국의 진로를 정하니까 70년이 흘러서 지금 남북한의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북한은 줄을 잘못 쓴 거죠. 세계사의 흐름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역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의 대세를 역류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사의 대세를 타고 있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세계사의 대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북쪽으로 좀 가려고 하다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국내에서는 수구 반동 세력인 이 민주당 정권의 그 후예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결국은 저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결단을 내리고 일본을 방문했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미국을 일주일 동안 국빈 방문해가지고 북한 핵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했고, 오늘은 기시다 일본 수상이 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이 양자간 회담으로는 12년 만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12년 만의 한일 셔틀 정상 외교 복구, 이것만 해도 대단한 공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초라하게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한 외교 안보 행보입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두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도 참 좋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되는구나.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 문제는 아니죠.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얼마나 인적 교류가 많습니까? 그것은 정부 간 관계보다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이의 이미 교류가 누구도 한일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그리고 폭을 넓히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표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 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부 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방일을 계기로 정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200만 명이면은 그럼 올해 중에 한일 간의 서로 교류 인원이 거의 한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네요. 대단합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묘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서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지는 데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을 계기로 하여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온통 미래로 덮여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미래로 조준해 놓아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양국 간 상처만 받지 뭐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과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지겹다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는 일본에 꿀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과거 식민지 시대의 그 상처를 계속 후벼 파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 과거지향적으로 나가느냐. 앞으로 징용공 배상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문처럼 미래지향적이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또 공동의 이해관계인 북한 핵에 대한 안보적 대응이 주로 논의되고 더구나 경제협력, 일본과 한국의 경제협력에 의해 가지고 양국이 다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한일 관계를 정립하겠다 하는 아주 웅대한 구상이고 이게 다 실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하대세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시다 총리도 아주 근사한 회견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3월에 윤 대통령을 도쿄에서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서울을 방문하여 셔틀 외교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에 저음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적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를 할 때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윤 대통령께서 나타내신 결단력과 행동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G7 정상회의를 향해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조기에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회담에서 양 정상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이 2달 사이에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지난 2일에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7년 만에 개최되어 재무대화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금융, 관광,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당국 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 일본 정부로서 한국을 그룹 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 규제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경제안보협의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3일에 양국의 국가안보당국의 장 사이에서 실시되었으며 공급망의 경고화 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무방위당국에 의한 안보대화도 5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일한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장국인 한국의 추진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민간, 특히 경제계의 교류도 힘있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미래세대 간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이제는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면 교류를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교류 인원수를 작년도 대비 2배로 늘릴 방침을 결정하여 윤 대통령께 공유드렸습니다. 이러한 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소통을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알퍼스 처리수입니다. 일본은 IAEA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만은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위를 하였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시 어려운 건강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한 양국 간에는 수많은 역사와 경위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 정세를 보더라도 양국 간 협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앞서 국빈 방미 성공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일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셔틀 외교는 계속됩니다. 보름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삼게 될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인 원폭 피해자 미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3월에 큰 한 걸음을 내디딘 이란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장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신뢰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이란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두 정상의 합의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보다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력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뭡니까 이제? 피해의식도 우리가 약할 때지 우리가 강하게 되었는데 왜 지금 과거를 가지고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당당한 자세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이 보여준 일본에 대한 구차한 그런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태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지난해 3월 9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한국과 미국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만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정상적이라는 것은 실사구시에 의해서 자주성을 바탕에 깔고 국제성을 도입을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우리는 동북아에 장기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7세기 말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한반도에 강력한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한반도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전쟁터로서 수백 년 동안 일본 세력과 중국 세력을 그냥 한반도에 끌어들이다시피 했던 한민족이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신라를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300년에 걸친 고대사의 황금기가, 번영이,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한국이 최초의 인류국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유신, 태종무열왕, 문무왕의 그 자주적이고 국제성이 있는 그런 외교의 재현이 지금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그리고 민주화를 보태가지고 그 위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국력에 맞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감동이 저절로 밀려옵니다. 감사합니다.